프로 끝. 야, 이거 에어 이제 88%인데 속도차 너무 많이 나는데? 아, 이거 너무 에어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 다빈치 하기 전에 네. 밖에 나가서 좀 시켜오세요, 일단 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태거익입니다. 오늘은 M1 맥북 프로와 M1 맥북 에어를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그냥 뭐 별 차이 없겠거니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성능 차이가 전혀 의미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영상 편집과 뮤직 프로덕션 그리고 일상에서 맥북 프로와 에어가 과연 어떤 성능과 차이를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간단히 특징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크기는 사실상 동일하고요. 무게도 100g 남짓 차이라서 한 손으로 들어도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맥북 에어에 요구르트 병 하나 올리면 딱 맥북 프로 무게겠네요. 옆에서 봤을 때 프로는 직선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디자인이고 에어는 앞쪽으로 점점 얇아지는 디자인인데요. 그래서인지 뒤쪽 높이는 오히려 에어가 5mm 정도 더 높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프로가 일단 터치바가 있고 하단의 터치패드도 약간 더 큰 편인데요. 저는 일단 터치바보다는 펑션키를 좀 더 선호하고 터치패드 크기는 솔직히 며칠 동안 프로랑 에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챘었기 때문에 외관이랑 디자인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에어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최대화면 밝기는 프로가 아주 약간 더 밝은 느낌인데요. 사실 에어도 일반적인 랩탑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밝은 편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에어에서도 DCI P3 세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모델을 동시에 봤을 때 색 표현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가 약간 더 밝은 디스플레이, 조금 더 큰 터치패드, 거기에 터치바 정도 장착된 것 외에는 에어랑 사실 차이가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40만 원을 더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에어를 판매하고 프로를 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성능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긱벤치 5부터 확인해보면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프로가 약간 더 앞선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정도 차이가 실사용에서 체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긱벤치 같은 경우는 워낙 가벼운 테스트라서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10분 동안 CPU를 100% 가깝게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맥북 프로가 에어보다 꽤 큰 폭으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와 에어 모두 프로세서는 동일하지만 프로에는 시스템의 쿨링을 위한 팬이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에어는 아예 팬이 없는 패시브 쿨링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간 CPU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M1은 5나노 공정의 프로세서고 TDP도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발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긱벤치 5는 부하가 지속적으로 걸리진 않기 때문에 프로와 에어 모두 쿨링에서의 문제가 없었지만 시네벤치처럼 연속적인 부하가 걸리는 테스트에서는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파이널 컷 테스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30초 4K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는 프로와 에어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3분짜리 4K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더한 이후에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맥북 에어 기본형에는 7개의 GPU 코어가 장착된 반면에 맥북 프로 기본형에는 8개의 GPU 코어가 장착돼 있어서 그래픽 연산 능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입니다. 사실 초반 1분 남짓까지는 프로와 에어의 렌더링 속도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프로는 시스템 온도를 8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성능 저하 없이 렌더링이 진행된 반면에 에어는 시스템 온도가 95도에 육박하면서 급격하게 렌더링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렌더링을 5번 연속해서 돌려봤을 때 맥북 프로는 꾸준히 4분을 유지한 반면 맥북 에어는 처음에는 4분 29초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점점 속도가 처지면서 5번째 렌더링에서는 5분 15초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분짜리 4K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걸어서 렌더링했을 때는 맥북 프로는 20분 30초, 에어는 23분 25초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프로세서에 고작 1개의 GPU 코어만 더 장착된 걸 감안하면 패시브 쿨링에만 의존하는 발열 문제가 결국 에어의 발목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M1 맥북 에어의 성능이 형편없는 건 절대 아닌데요.
i9 8코어 CPU에 5500M GPU를 장착한 맥북 프로 16인치가 같은 테스트에서 꾸준히 4분 31초를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맥북 에어도 깜짝 놀랄 성능을 보여준 건 확실합니다. 다만 엄청난 성능의 M1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에어에서는 M1 프로세서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직 프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스컬프처 신디사이저와 5개의 오디오 FX를 걸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랙수를 측정해봤을 때 테스트 초기에는 맥북 프로와 에어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평균값으로 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반복 진행할수록 에어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5분 동안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한 이후에는 맥북 프로가 102트랙, 에어가 88트랙으로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알케미 신디사이저 트랙 수를 측정했을 때에는 맥북 프로와 에어 모두 꾸준히 104개를 유지했는데요. 알케미 신디사이저가 아직 M1 프로세서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70% 내외의 CPU 사용률에서도 이미 시스템 오버로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이 생긴 만큼 충분히 CPU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엑스퍼 세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폴리 100보이스의 세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을 측정했을 때 프로와 에어 모두 8트랙 남짓으로 i7 인텔 CPU를 장착한 2018 맥 미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로직 프로 자체는 어느 정도 M1 맥에 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요. 완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의 성능도 확인해봤는데요. 4K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기본적인 로우 에디팅과 럿 2개를 사용했을 때 맥북 프로가 에어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재생을 보여줬지만 5500M GPU를 장착한 16인치 맥북 프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럿과 다양한 이펙트, 거기에 노이즈 리덕션까지 적용된 아주 헤비한 3분 30초짜리 4K 프로젝트를 H264로 렌더링했을 때는 맥북 프로가 맥북 에어보다 약간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500M을 장착한 맥북 프로 16인치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느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맥북 프로와 에어의 성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프로그램 특성상 CPU보다는 GPU에 많이 의존하고 아직 M1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만큼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로틀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상적인 환경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파리를 이용한 웹브라우징 테스트에서는 맥북 프로와 에어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에 비교해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웹브라우징은 브라우저 최적화와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한데요. M1 프로세서의 싱글코어 성능이 워낙 뛰어난 데다가 새로운 빅서 OS와 사파리 브라우저가 M1의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측정에서도 두 모델 모두 NVMe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맥북 프로가 에어보다 약간은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SSD의 5배에 가까운 성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프로와 에어의 디스크 속도 차이를 체감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 8기가 정도의 4K 로우 영상 파일 5개를 삼성 T5 SSD에서 맥북으로 카피하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맥북 프로와 에어 모두 20초를 기록했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의 14.5초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 속도였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T5의 스펙과 정확히 같은 초당 550메가, M1 맥북에서는 초당 400메가 정도를 기록한 셈인데요. 여러 SSD와 케이블을 번갈아가며 테스트를 진행해도 M1 맥북에서는 꾸준히 기대에 못 미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현재로서는 USB 컨트롤러의 이슈거나 맥OS의 드라이버 문제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OS 업데이트를 통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맥북 프로와 에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배터리인데요. 하루 종일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맥북 프로는 65%, 에어는 50%의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는 일찌감치 방전돼서 어댑터를 연결했는데요. 사실 야외 활동이 많으시다면 맥북 프로의 긴 배터리 시간이 오히려 성능보다도 더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1 맥북 프로와 에어를 비교해봤는데요.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웹브라우징이나 사진 편집, 그리고 간단한 4K 영상 편집 같은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맥북 프로와 에어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3D 렌더링이나 좀 더 복잡한 4K 영상 편집, 그리고 뮤직 프로덕션에서는 맥북 에어의 부족한 쿨링 성능 때문에 확실히 프로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볍게 일상에서 들고 다니면서 과제나 브이로그 영상 편집, 취미 정도의 음악 활동 하신다면 40만 원을 아끼시면서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편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비중이 많으시거나 전문적인 4K 영상 편집이나 대규모 뮤직 프로덕션을 마음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40만 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 맥북 프로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는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기 있는 M1 맥북 에어를 AMD 라이젠 7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노버 요가 슬림 7 노트북과 비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어떤 노트북이 어울릴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